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고 바닷물 삼중수소 농도도 측정 한치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깊이 우려하면서 여전히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산 1번지 전남의 시름도 깊습니다. 전남 수산업계의 생존권,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이 우선 걱정인데요. 이제 앞으로 전남은 어떻게 대응하고 감시를 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전남 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철 전국어민의 총연맹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강순 여수환경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산 1번지의 전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를 시작했는데 반발 규탄하는 지역 언론계, 지역 각계의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나 전남 도의회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해야 하는 오염수 방류 자체가 벌어졌다는 데서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반환경적인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올해만 하더라도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반대 결의안, 규탄 건의안, 특별법 건의안 등 5차례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일부 우리 농수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의원님들은 삭발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좀 된 데 대해서 참 분노를 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한 58%를 좀 점하고 있고 김미역 같은 해류로만 하더라도 90% 가까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산 1번지 전남 어민들의 좀 시름이 좀 깊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좀 저희들이 좀 분노하고 규탄했다면 이제 방류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피해 대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회기 시작하는데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수산업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에 대한 그 피해 모니터링 그리고 피해 대책을 좀 강구하는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좀 펼치려고 좀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네. 그러면 지역 수산인들, 어민들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염수 투기를 했는데 어떤 어민들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나가면은 모든 것이 희망이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다를 바라보면 마치 공동묘지를 바라보는 듯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어민들의 현실이고 마음입니다. 또한 30년 이상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아주 지금 인정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85%가 반대하는데 괴담이니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그 마음은 지금 정부를 향한 분노가 진짜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네,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지역 시민사회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시민사회 또 그 전국적인 환경 시민사회들도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를 향한 그리고 태평양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향한 핵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을 1+1도 모르는 미개한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국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라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들이 좀 높은 것 같던데요. 김영철 위원장께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제가 26일 날 일본에 가서 도쿄전력을 상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에서 이겼던 변호사를 좀 만나고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로 좀 이름을 바꿔서 5년 동안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했고 홍보했다, 캠페인을 벌였다. 그래서 일본 정부 변호사 이야기는 일본 정부 국민들도 그게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올 3월 달부터 이게 좀 반전이 됐다. 3월 달에 한 15% 일본 국민들이 15%만 반대했었는데 한 6월 달에 또 여론조사 해보니까 한 30%. 지금은 후쿠시마현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이 반대하고 일본 국민 전체는 한 41% 정도가 반대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의 총연맹은 또 그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8월 달에 초에 5명이 또 일본도 다녀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저께 또 야당 의원 4명과 함께 2명이 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위기는 어찌됐든 반대해야 된다. 일본 어민들도 반대해야 되고 어쨌든 국민들도 여론이 지금은 찬성해서 반대쪽으로 많이 돌아갔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한국 어민들이 좀 싸워주면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냐. 방류를 멈출 수 있지 않냐. 이런 또 확신도 좀 갖고 왔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반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류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잘 걸러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 정부가 국내 5개 해역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을 해보니까 전부 다 먹는 물 수준 이하의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환경단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1950년대 초에 일본 어촌마을인 미나마타에서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먹고 사는 갈매기가 제대로 날지를 못했고 고양이들이 잘 걷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니 사람들도 마비 증상이 오고 말을 못하고 또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은이 원인이 된 미나마타병입니다. 미나마타병은 오염물질이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떻게 축적되고 또 수산물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계 최초로 알려진 그런 중요한 병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핵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농도는 충분히 희석되어서 방류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나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알프스라고 알고 있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오염수 내에 존재하는 60여 가지가 넘는 그 방사성 핵종들을 모두 제거하고 삼중수소만 남았다라는 전제를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가정일 뿐입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또 그 양식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나 일본 정부의 주장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이제 공표한 시점이 2011년도 3월이었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도 3월 이후에 2년 5개월 정도가 지난 2013년도 8월 정도에 그때 이제 원전 오염수가 유출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처리수가 아닌 이제 오염수 자체가 이제 거기 방류가 됐었죠. 그때 유출이 됐었죠. 그런데도 사실상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했을 때 이쪽에서는 이제 원전 오염수 방사능 검사 기준을 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조사가 잘못된 걸까요? 부실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영향이 없다는 걸까요? 어떻게 환경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초기에 이제 당장 비상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때도 산불
끄는 헬리콥터가 막 물을 쏟아붓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 물들이 그대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채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 네. 그것들이 태평양에 퍼져서 우리 제주 앞바다나 여기까지 온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사성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간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심해에 주로 이렇게 그 축적이 되고 또 그것들이 한꺼번에 모든 바다에 균등하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특정하게 많이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발표된 조사 근거로는 그러한 것들을 잡아낼 수 없고 전 바다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기준치 이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 번 찍은 사람과 엑스레이를 100번 찍은 사람이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르고 담배도 한 개피를 피운 사람과 수백 갑을 피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개피를 피워도 한 개피 피운 만큼 적지만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치 이하의 핵물질이 우리가 여러 해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양만큼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그것이 기준치 이하여서 무조건 다 완전하다, 안전하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검사의 신뢰도를 더 높이게 이제 표본을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단 방류 자체는 문제가 있다. 방류 자체를 중단하고 이 방사성 물질이 아직까지 그 바다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도 충분히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해양 방류 외에도 여러 가지 처리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고체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서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돈을 쓰기 싫어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자국 내에 보관하면 지속적으로 일본의 핵 사고가 기억되기 때문에 빨리 바다에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일본이 핵 재처리 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 가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 또다시 이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방류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거기 사전 단계로 보는 거군요. 방류 이후에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최근 측정을 했어요. 모니터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뭐 그런 거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오염수가 깨끗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면은 얼마 전 20일 날 뭐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일본 어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러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보상해 주겠다, 배상해 주겠다 이런 설명을 계속하면서 어민들한테 동의를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하지만 일본 어민들은 다 싫다. 2015년도에 그 자기들이 요구했던 어민들 동의 없으면 방류하지 않겠다 하는 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 안 했어야지 맞고 또 하더라도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멈추는 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다. 뭐 일본 어민들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일본이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멈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자체가 정부가 멈추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멈출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국제 연대라든 좀 더 강화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부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든지, 또 지금 일본 어민들도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 국민 여론도 계속 지금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모든 게 좀 합해지면은 방류를 멈출 수 있다. 방류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방류가 아니라 투기라 그러거든요. 네. 일단 투기를 시작했는데 최대한 6개월 아니면 1년, 2년 내에 멈출 수만 있으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됐지만은 국민 여론이 더 많이 정부를 더 압박할 수 있어서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말하듯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가장 우리나라가 빠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다. 정말 열심히 하면은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국제사회가 이렇게 원조를 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후쿠시마 원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난이잖아요. 뭐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이 국제사회가 원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제일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원조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해 당사국 그 국가들의 기본적인 그 자세,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 이게 결국에는 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본 사람들의 바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바다라는 인식들이 전제가 된다면은 가능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여당 이런 자세들이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죠.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국민 85%가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방류가 시작이 됐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전남도의 대응 매뉴얼은 지금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이제 전담 팀이죠. 4개 팀에서 TF를 좀 구성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들이 안전한 먹거리다라는 것들이 조기에 정립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류 전이나 중간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검역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 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 지점을 뭐 18군데에서 58군데로 3배 이상 늘리고, 그다음에 방사능 장비도 좀 구축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어판장이나 그다음에 양식장 이런 데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좀 강화를 하고 해서 원산지 표기도 좀 뭐 검사도 좀 더 강화한 등 이 검역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산업들에 대한 어가들에 대한 피해 대책들 조기에 좀 수립하는 것들, 결국에는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교육 홍보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가나 소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뭐 금융 뭐 이런 어떤 지원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해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류 후에 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이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 입장에서 이 도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국가적인 문제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수산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이끌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요. 이제 방류를 하면 해양이 오염되고 그 해양 오염된 바다에서 수확한 이제 잡아올린 수산물들을 판매하는데 이것은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렇다고 보면 약간 좀 거기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그것을 일반 소비자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해양 방류는 위험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수산물도 병든다. 그런데 그 수산물을 사서 먹을 때는 안전하다. 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또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일상적인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소비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탑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수산물 그 부분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별도의 문제지만은 최소한 우리 연근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 자체의 안전성 자체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때 입증을 안정성 자체를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전남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 자체가 안전하다는 인식들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전제들을 통해서 이제 판단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도민들의 이제 판단이겠지만은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노력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거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전남도나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할 일과 중앙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손해에 대한 피해를 뭐 어떻게 좀 한다든지.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20억 정도 특별 해서 소비 촉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어민들이 많이 은행에 빚을 지고 있어서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금융 지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양식업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양식업 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한 40~50% 정도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지금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산 고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키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료값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름값도 좀 약간의 보전해 준. 그래서 지자체가 할 일과 중앙정부가 할 일은 좀 구분돼야 된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소비 촉진에 대해서 돈만 쓰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한테는 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물론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르죠. 실상 우리가 지금 보면은 1년에 전국 생산량이 한 360만 톤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조 2,600억이거든요. 전남도만 따지면, 우리가 전남이니까 전남도만 따지면 186만 톤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도 한 3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한 50%는 소비 감소로 보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도 한 1조 5천억 이상은 우리 전남도에 이 피해가 발생된다. 그러면 그거 지자체에서 그런 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금 소비 촉진도 좋습니다. 실상 우리가 감사하죠. 많이 팔리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피해보는 어민들한테 좀 더 꼼꼼히 이렇게 좀 챙겨주는 그런 게 좀 고민해봐야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거기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어민들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지원 부분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소비 촉진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지원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거기 어민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차제로 놓더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방류의 이 위해성과 그다음에 소비의 수산물의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한 이해상충 이러니까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김영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 1위이고 또 그 금액으로 따져서도 매년 3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이 2022년 11월에 발표한 제주 지역의 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어쨌든 수산물 소비가 약 50% 정도 수입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 전남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매년 약 2조 원 가까이 피해를 본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해양 투기가 지금 일본은 3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100년이 가도 끝나지 않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년간 우리 정부가 계속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고, 저는 지자체들도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그 과거에 5개 해양 도시들끼리 그 단체장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여러 요구들도 하고 하는 회의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그 울산과 부산, 경남 쪽이 이 회의를 깨면서 지금 무산됐는데요. 나머지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남의 지자체 단체장들도 강하게 중앙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중앙정부와 여러 관계 속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2조 원 가까이, 그리고 뭐 우리 도민들의 직접적인 생명과 안전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보다 결기 있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산인들에 대한 소비 촉진 지원 같은 경우는 단기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일본에서 방류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그다음에 지역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가 다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방류 이후에 이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줄었죠. 최대 얼마까지 줄었습니까? 눈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소비가 위축된 것 같긴 하던데. 지금 이제 양식업과 우리가 어선업이 있습니다. 먼저 어선업부터 이야기하면은 요즘 배를 좀 나가지 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업을 나가더라도 조금만 잡아와라. 중간 노매상들이. 네. 그 이야기는 우리도 지금 팔 데가 없다. 그래서 좀 조금만 잡아와라.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정말 더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어선업에서는 양식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쯤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한 50%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4, 5만 원 하는 거 지금 2만 원대로 폭락했고, 네. 그다음에 양식업 자체가 정말 지금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이게 가격도로 떨어졌지만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작년 대비, 작년 같으면은 올해 추석 선물 세트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이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건도 없답니다. 현재 내가 뭐 어제도 지금 통화해서 물어봤지만 주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 고기를 그대로 지금 출하도 안 되고 가격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먹잇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정말 죽을 맛이다 이 말인데 지금. 그래서 양식업과 지금 우리 그 어선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옛날에 후쿠시마 2011년도에는 한 40% 정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0% 보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지금 국민 자체가, 국민 85%가 반대. 그 다음 73%는 방류하면, 투기하면은 먹지 않겠다. 소비를 줄이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30대, 40대 국민 같은 경우는 95%가 먹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먹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지금 한 60%, 70%까지 보거든요. 정말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생존권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아이들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학교 급식 부분인데, 네. 이제 학교 급식에 수산물이 이제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부분도 학부모님들의 이제 이런 요구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전남도가 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뭐 일단은 뭐 말씀 주셨듯이 일단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러지만 미래 세대들한테 가장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나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2021년도부터는 학교 급식에 그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을 전면 금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이전에는 방사능 검사를 2회 했는데요. 예, 작년, 재작년에 이제 4회 했는데 올해부터는 10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이제 유관기관들이 좀 협의를 해서 이 방사능 학교급식에 관련된 방사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금 이제 C단위 교육청에만 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군 단위까지도 좀 추가 지원을 좀 하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 그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결과들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좀 게재를 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좀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 뭐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사 또 교육 올 여름에도 방사능 관련 교육들만 특화시켜서 이렇게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기가 이제 감마 핵종 분석기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대예요. 그 이 2대 가지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감시하기에는 전남으로 이제 전남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생산되고 있는 이런 수산물들을 검사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그 장비들을 더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고 또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사실상 찬성을 하면서 정부가 검사 중 장비를 늘려가지고 검사를 자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검사 장비를 좀 늘리고 또 그런 검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시성 행정으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 놓고 또 예산과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 운영을 못 한다든지 또 그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 간이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척하는 이런 그 사진 찍기용 전시 행정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 측정기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까? 간이 측정기는 우리가 이제 그 라돈 침대라든지 뭐 이런 원자 개선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이 수산물에 대한 그 축적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는 것은 고가의 장비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전처리해서 고가의 장비에서 몇 시간 이상 이렇게 해야지 분석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측정 장비로 수산물의 방사능을 측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방사능에 오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간이 검사하기로는 측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게 거죠? 대기 중으로 방사능이 나올 때 측정되는 것이 간이 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측정기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일본산 수입산물 검사 감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제 관련 업계 이런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이런 조례들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9월 회기 때 이제 특위를 이제 먼저 이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 조사들이나 어민들 간담회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금방 우리 어민의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어가나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정 압박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연장이나 이자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들 좀 듣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좀 특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면은 조례에 좀 담아달 내용이 좀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좀 하고 아까쯤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일본 해양 방류수 관련해서 특별 안전조치 4법을 지금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가지 법안에가 대부분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수 노출 수산물 전면 금지, 이게 중국과 같은 전면 수입 금지와 관련된 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도 있고, 그다음에 오염수에 오염된 어민들에 대한 재해로 인정하는 재해대책법 이런 4법들이 올해 정기국회 때 반드시 좀 하겠다라고 당론으로 좀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우리 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또 도민들께서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적극적인 힘을 좀 모아주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을 포함한 이제 법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으니 이것들을 지켜보고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조례들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인가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어민회에서 이제 일본 시민사회 그다음에 어민들과 이제 연대를 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피해 보상을 이제 청구할 예정이라고요. 이제 법적으로 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관련돼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좀 밝힐 수는 없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그쪽 변호사분하고 민변하고 저하고서의 좀 은밀하게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일본 분위기가 그래서 일본 변호사를 좀 만났는데 일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일본 변호사들도 지금 일본에 좀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하게 좀 하자. 좀 그래서 신중하게 좀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9월 8일 날 어찌됐든 일본에서 소송을 합니다. 일본 어민들만 가지고 소송을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무르익으면은 국회 소통관에서 야사당과 같이 발표하기로 해서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준비는 되고 있으나 준비하고,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어민들이 소송을 하는 것, 이 소송건에는 이제 우리 주변국, 한국을 포함한 이런 주변국들의 어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면은 않을 겁니다. 9월 1일인 9월 8일 날 9월 8일. 그것도 지금 일본에서는 언론에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9월 8일 날 일단은 기자회견 후 일단 소송을 하는 걸로 일본 어민들 3분이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듣고 이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먼저는 좀 민생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협박하고 싸우는 이런 형국인데 실제로 지금 어가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걱정과 우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특히 집권 여당, 대통령 포함한 집권 여당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좀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셈법을 계산기를 둔다든지 이것들은 참 국민들의 할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런 어떤 엄중한 시기들을 좀 감안하고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대책들 좀 세우겠고, 그리고 오늘 뭐 어민의 위원장님이나 환경농연합에서 좀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좀 문제들, 그다음에 저희들에 대해 주신 또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9월 회기부터 시작해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꼭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까지 해서 도민들의 건강 그리고 어민들의 생존권 지키는 도의회로 좀 기획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사회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전국적으로 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을 구성해서 그 반대 운동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일본과 세계의 시민사회들과 연대해서 국제적 여론 형성을 통해서 또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남 지역과 여수에서도 시민운동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 6시에는 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여수 시민 집회를 또 진행합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 윤석열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면 윤석열 정권의 퇴진 운동까지도 전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민회에서는 어떤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8월 22일 날 전국 어민회 총연맹 중앙 집행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 때 내용이 첫째, 해양 투기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전국 어민회 총연맹은 뜻을 함께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끝까지 행동한다. 두 번째,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게끔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만들어서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세 번째, 지금 어찌됐든 외국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을. 예. 그래서 국제사회 연대를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야 된다. 근데 우리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래서 뭐 야당의 그쪽에 좀 요청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찌됐든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예. 뭐 제소하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국제 인권 이사회에 저희 전국 어민회 총연맹 명의로 해서 잘못했다. 그렇게까지 좀 했었거든요. 그 국제 연대를 위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어찌됐든 6개월이나 1년 안에 아니면 최소한 2년 안에 이건 막아야 된다. 예. 멈추게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방류를 포기할 때까지 우리 어민회 총연맹은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하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 정부에서 버림받은 어민들입니다. 어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에게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양 투기를 안 하면은 이 오염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국민 안전만 생각하는 그런 일본을 규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독극물을 뿌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바다를 버리면은 바다도 인간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곧 지구를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김영철 전국 어민회 총연맹의 집행위원장, 그리고 강흥순 여수환경연 사무국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지역의 일반화된 요구는 일본 측의 원전 오염수 즉각 방류 중단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의 원론적인 입장인 전부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스스로 우리 수산업을 온전히 지켜낼 대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